근데 한 아침 9시쯤에 버스를 타보잖아요. 그 승객들의 3분의 2 정도는 정말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하는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이에요.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정상적인 여자들도 분명히 많은데, 여러분들 눈엔 왜 항상 돈을 쉽게 벌고 싶어하는 여자들, 외모에 미쳐있는 여자들만 보이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공단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한남 한여거리고 막 싸우고 욕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들의 눈엔 열심히 살고 개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플루언서 모델들, 벗고 춤추는 스트리머들, 막 가슴 까고 공구하는 인스타 여성들, 이런 게시물들이 꼭 그 PD 사이에 껴있잖아. 보려고 안 해도 보여요. 보기 싫어도 미디어가 노출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눈엔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이 차고 다니는 명품 가방들과 매주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있는 예쁜 언니들,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집 잘간 동창 친구들이 보여요.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월급 200만원 받는 남자하고 만나고 싶겠냐고. 근데 그런 걸 제공하는 플랫폼 측에선 그런 걸 보여줘야 유저들이 그 해당 플랫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런 곳에 오래 머물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이 우리의 소비 욕구를 막 자극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벗은 몸, 인생자랑, 상품 광고, 이렇게 3위일체가 되어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끄고 현실 세계를 한번 둘러볼까요? 제가 요즘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차를 두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한 아침 9시쯤에 버스를 타보잖아요. 그 승객들의 3분의 2 정도는 정말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하는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이에요.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정상적인 여자들도 분명히 많은데, 여러분들 눈엔 왜 항상 돈을 쉽게 벌고 싶어하는 여자들, 외모에 미쳐있는 여자들만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그걸 알고 있는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인스타그램을 열어봐요. 막 기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여요? 하루 종일 막 식당 주방에서 10시간씩 조리하는 주방 이모들 보여요? 새벽에 진짜 막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도매시장에서 물건 떼오는 여자 사장님들 보여요? 직장에서 온갖 자존심 다 굽혀가면서 버티는 남자 주임 대리들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럼 뭐가 보이세요? 나는 솔로에 나오는 빌런들, 몸 좋고 잘생긴 덱스, 가슴 드러내고 엉덩이 드러내고 보정 떡칠한 여자들만 막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고 다 잘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인 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과 인스타 알고리즘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좀 편협하게 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나와 내 주변이 이 세상의 평균이 아닌데, 지금 모든 미디어들은 세상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라서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진 사람들이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고 퍼뜨리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을 우리라고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절대 우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도 따로 동을 만들고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남인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물이 반이 남아있으면 그건 반밖에 남지 않은 거고, 남이 마시는 물이 반이 남아있으면 그건 반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남자에게, 아니 그냥 사람에게 한 번쯤 깊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하고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속고 있다고 그래요. 스탑 럴커가 되기 전에 조심하라고 하죠.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성범죄자고, 한국 여자들은 돈만 밝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을 말하며 사회와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그게 갈등이냐 혐오냐에 달려있어요. 인터넷을 벗어나서 삶의 바운더리를 좀 넓게 잡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알고리즘을 깨지 않으면 갈등이 아니라 좌절이나 혐오에 빠지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치킨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치킨이 비싸다고 하고 누군가는 적절한 가격이라 하잖아요. 이건 치킨을 그 돈을 주고 사 먹을까 말까에 대한 갈등이에요. 만약 치킨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먹으면 판매자 측에선 당연히 그 치킨 값을 내려서라도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혐오는 그냥 치킨이 싫은 거예요.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치킨이 싫다는 거야. 본인만 싫어하면 되는데 그걸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걱정해요. 나에게는 적당한 가격의 치킨인데 내가 내 돈 주고 그냥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혐오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치킨을 먹고 있는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호언장담하죠. 이런 게 혐오예요. 혐오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진짜 정말 좆대 봐야지 해결책을 찾게 되겠죠. 과거 일본 여자들을 봐요. 일본 남자들 다 초식남 만들고 이제 연애할 남자들이 없어지니까 대가리 깨지고 지금이야 정신 차린 것처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국 페미들도 봐요. 그대로 미러링 쳐맞고 지금 혼란밖에 가지고 온 게 없잖아. 대체 누가 행복해졌어요? 뭐 혐오해도 괜찮아요. 남 탓만 안 하고 그냥 온전히 그 삶의 선택을 본인들이 받아들인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살 것이냐, 그냥 그 흐름에 탑승해서 문제의 원인을 혐오하고 살 것이냐, 어차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만 온라인 세상을 멀리하고 현실을 둘러보는 건 그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